안녕하십니까.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 권현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과제는 2024년 상반기 과제로 진행된 부동산 PF 사업에서의 감정평가 관련 논점 및 과제입니다. 본 연구 내용은 요약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내용과 목차입니다. 개요, 이론적 고찰, 선행 연구의 검토, 그리고 현황 및 문제, 그리고 부동산 PF 감정평가 관련 검토 및 과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개요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부동산 PF의 위기는 계속 반복되고 역사적으로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저축은행 PF 부실화 현상이 이미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있어 왔고 그 이후로 건설사들이 상당히 부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후에도 2022년 9월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지면서 23년 말 태영건설 부도가 이어졌고 현재는 부실 PF 사업장 분리 그리고 금융감독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현황을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인해서 촉발된 이 문제는 과다하게 국내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및 PF 투자로서 이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해외 플랜트 건설에서의 대규모 사업 손실이 발생되면서 이 부분이 건설사로서도 손실이 발생하고 저축은행 부실로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확히 한 14년 정도 흐른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의 레고랜드와 태영건설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현재에도 그 현상이 반복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관리감독 대책 마련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사실상 부동산 PF 감정평가 선행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역할이라든가 업계에서의 관점에서 바라본 PF 산업의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가장 크게 중점적으로 한 부분은 다양한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실시를 하였고 그로 인해서 감정평가 관련된 이슈를 파악한 후에 감정평가 업계 관점에서의 대응과 향후 개선이 필요한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연구의 범위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00년대 이후부터로 하였고 가장 중점적으로는 사업 구조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된 08년도 국제금융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국내 PF 사업장이고 개선 방향을 도출할 때 주요국의 자료를 조금 더 참고하였습니다. 이론적 고찰 및 선행 연구 검토입니다. PF 사업이라는 것은 광의의 개념으로 보실 수 있고 국내에서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서 사업 자금의 조달을 위한 대출 금융 및 구조로 보실 수가 있고요. 국외에서는 개별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한 대출의 성격을 지닙니다. 선행 연구 검토입니다. 국내 PF 관련 주요한 연구는 PF에서의 리스크 항목이나 중요도라든가 아니면 부실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감정평가 업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성 평가라든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동산 PF 시장 현황은 어떻고 실태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금융권 중심으로 한 통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를 하였는데 23년 말 기준으로 볼 때 계속해서 잔액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3년 말 기준으로 135조 원 정도가 넘는 수준이었고요. 연체율 같은 경우에도 22년 말 대비로 했었을 때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업계가 증권사이고 4년간 10% 이상 연체율이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PF 시장 현황 및 실태 부분을 건설사 쪽 PF 보증 규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건설사의 PF 보증 방법은 5가지가 있는데요. 자금을 보충하는 방법이 있고 단순히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이 있으며 지분 참여 보증,
연대보증, 책임준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책임준공의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금융당국은 이 PF 사업장 평가 기준의 개선안을 발표함으로써 부실 여부 항목을 검토하고 등급을 세분화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연구할 당시에는 이 관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국내 PF 사업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각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가장 많이 언급됐던 문제는 바로 시행사의 낮은 자기자본 조달 규모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 초기부터 과도한 대출을 사용하게 되고 시장 위험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문제로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PF 산업이 부실화 하더라도 시공사는 기한 이내에 준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책임 준공 이슈가 다른 문제보다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도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단기 위주의 자금 대출 기한과 함께 중장기로 진행되는 개발 사업의 주기가 불일치하고 있다.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제기를 하였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업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복잡하게 구조가 얽혀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이나 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책임 소재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법원 판례에서는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PF 관련된 소송의 대부분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관주의 의무 위반이라든가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 등에 관한 사항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평가서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컨설팅에 관련된 문제로는 사업성 평가에 영향을 주는 시장 분석, 현황 분석 등을 면밀히 하였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서는 특히 브릿지론 단계에서 사업성 평가가 가장 중요한 용의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실하게 작성된 내부 검토서에 의존하거나 외부 보고서일지라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검토를 한 것은 부실하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 보고서 파일 내에 표로 정리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참고로 해서 유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가장 큰 점은 감정평가서 또는 컨설팅 보고를 작성할 때 사업성 판단을 위한 적절한 논거를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지역 분석 및 시장 분석에서 수요 공급, 그리고 동향, 분양 대금 등 사업성 판단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세밀한 검토, 그리고 보고서에서 기재가 꼭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검토 내용이 해당 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아니라면 이 부분을 지양해야 되고 또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 검토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동산 PF 감정평가 관련 검토 및 과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감정평가 개념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였는데요. 크게 PF 사업성 평가에 대한 개념과 PF 감정평가 개념으로 나눠서 표로서 정리하였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성 평가의 개념에서는 컨설팅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라든가 투자 보고서로 활용된다는 점이고, 그리고 PF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서로 제출한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목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업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부 또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판단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이 된다는 점이고, 그리고 PF 감정평가는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시가참고용으로서의 감정평가, 또 하나는 물건의 담보대출용으로서의 평가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과 특징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사업 단계별로 위험도 차이가 있는데요. 계획 단계, 인허가 시점, 착공 시점, 분양 시점, 준공 완료 이렇게 5가지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의 위험성은 이렇게 제가 굵은 선으로 표시된 이 박스 안에
표시된 내용들이 바로 위험들이고요. 가장 크게 계획 단계라든가 인허가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위험이 가장 크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각 사업 단계에서 감정평가는 어떠한 시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도식화하였습니다. 브릿지론 단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시가참고평가와 그리고 대출을 위한 담보평가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본 PF 단계에서는 시가참고평가를 위한 부분이 있고 또 리파이낸싱 부분에서 담보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각 자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준공 및 사용 승인이 일어난 후에는 잔금을 대출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담보평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PF 사업에서 감정평가 이슈는 무엇인가? 이 부분은 브릿지론 단계와 본 PF 단계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관점은 바로 브릿지론 단계에서는 토지를 사서 인허가 시점까지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고요. 본 PF 단계에서는 투자의 관점에서 사업성 평가와 대출 금리가 더 중요하다. 이 관점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릿지론 단계에서는 감정평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됩니다. 본 PF 단계에서는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향후 매도 차익이 얼마 정도 되는가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의점 부분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 현재 경공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감정평가도 이에 따라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각각의 케이스별로 검토를 하였는데요. 우선적으로 가장 큰 것은 경공매의 감정평가액이 경공매의 최저 입찰 가격과 같지 않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실제 공매 사례를 보면 선순위 대출 규모의 입각해서 그것을 고려해서 공매 가격을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저 입찰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20에서 160% 범위 정도로 나타나고 있었고요. 공매 마지막 회차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낙찰이 될 경우에도 선순위 대출 채권의 거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공사비는 대부분 회수가 어려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감정평가 관련 개선 필요 과제입니다. 5가지로 정리를 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PF 대출 실적에 대한 데이터 수집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대출 잔액이라든가 평가 관련 시장의 규모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는 담보대출과 PF대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게 되어 있고 정보의 인식이나 아니면은 입력을 할 때도 이것을 구분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서에서 보다 자세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황 평가에서의 문제와 조건부 평가로의 진행 필요성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의뢰자가 의뢰를 할 때 개발의 기대감이라든가 지가 상승의 심리를 감안을 해서 감정평가액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도 현황으로만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평가로서의 진행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수록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장 가치 외 가치에 대한 검토입니다. PF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가치의 개념을 정립을 하고 실무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평가 윤리 규율 및 감정평가의 독립성 확보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PF 사업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외부 개입이 없는 독립적인 감정평가가 필수적인데 최근 들어서 금융기관 내에서 여러 횡령이라든가 금융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금융기관 내부 통제가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점과 함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감정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에서는 PF 토지 평가 방식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점인데요. 현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실제 토지 가치를 제대로 수치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를 보정을 통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외개발법을 참조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서 내용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연구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